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뉴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100명대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젊은 층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병원. 지난달 30일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다른 환자와 직원 등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4차 대유행 속에서 비교적 안전지대로 평가받던 요양병원도 집단 감염에 노출돼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확진자 중 7명은 백신 접종자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돌파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74명. 그제 같은 시간보다 85명, 일주일 전보다는 145명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적은 1,100명대나 1,2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최근 2주간 정체이고 비수도권도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며 이번 주까지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지인, 직장 등의 소규모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주로 지역 집단 발생에서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말 10만 명을 넘기까지 약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불과 4개월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뿐 아니라 젊은 확진자의 증가가 누적 확진자 수를 빠르게 늘리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0대가 4.8명으로 가장 높았고 특히 10대의 경우 4주 연속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에서만 가능했던 델타 변이 검사를 각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미국에선 방역 지침을 둘러싸고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지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아칸소주의 로저스시, 병원 근로자들이 백신을 강요하지 말라는 문구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백신은 필요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맡기라는 겁니다. We all have beliefs, and it's not right for an employer to force their beliefs on the employee. 반면 백신 미접종자들을 배제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는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식당과 술집이 늘고 있습니다. We started doing this 2 days ago. Most people have been really accepting of it. 뉴욕에서는 대형 공연장들이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는 관객의 입장을 거부하고 있고 주지사는 식당과 술집 등 개인 사업자들도 여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 believe it's in your best business interest. You know, if I go to a bar and I want to have a drink and I want to talk to the person next to me, I want to know that that person is vaccinated. 미국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6월에 하루 평균 10,000명대였던 신규 감염자는 이제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주에만 미국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1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 플로리다주 검사소엔 지난해 대유행 때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차량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 되면 하루 최대 30만 명의 신규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다시 작년과 같은 대유행 혼란 상황을 맞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60세에서 74세 126만여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사가 나란히 백신 가격을 인상해 우리나라도 내년 계약분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60세에서 74세까지 백신 미접종자 126만 9천여 명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접종은 오는 5일부터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초 6월 초까지 예약을 안 하면 9월 이후에나 맞게 돼 있었지만 정부가 접종 기회를 빨리 준 겁니다. 4차 대유행 상황에서 고령층이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백신의 효과는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확진자 3만 4천여 명 중 96.7%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신을 맞고 감염된 경우가 3.3%인 건데
특히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감염된 사람은 0.3%인 99명에 불과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가운데 93.5%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예방접종과 방역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8만 2천 회분을 시작으로 이달 안에 2,860만 회분의 백신이 들어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5천만 회분의 백신을 도입할 예정인데 계약 물량과 조건 등을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도입하는 선급금 예산을 확보를 했고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이런 그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그런데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화이자는 26%나 인상해 우리 돈으로 2만 6천 원대, 모더나도 13% 올려 2만 9천 원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공급받는 물량 가격엔 변동이 없지만 내년 물량 확보 협상에서는 가격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을 깨트린다는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똑같은 정책을 펼 거면 왜 지방자치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소득 하위 88%까지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이재명 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다른 주자들은 지역 간 형평성을 깨트리는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박용진, 김두관 의원도 다른 지역에 박탈감이 심할 수 있다며 반대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만 보편복지는 당의 정체성이라며 이 지사를 거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과거 자신이 추진했던 무상교보, 지역화폐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 사례를 강조하며 돌파에 나섰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 왜 하겠어요? 또 상위 12%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과 불명확한 기준이 논란만 키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변호한 캠프 대변인의 발언도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캠프 박진영 대변인은 지난달 음주운전 경력자의 공직기회 박탈을 거론한 정세균 전 총리를 향해 몇만 원의 대리운전 비용도 아끼고 싶은 서민의 마음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음주운전을 두둔하려고 억지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비판했는데 박 대변인은 캠프에 합류하기 전 개인적으로 쓴 글이었다며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